안녕하세요. 사자와 거울이라는 주제로 왜 힘 있는 자들은 사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자는 왜 거울을 보지 않을까? 좀 철학적인 질문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좀처럼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흔히들 저 사람은 원래 인성이 못됐어. 이렇게 단정 짓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게 단순히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가성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자에게 반성이라는 행위는 생존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 대비 얻는 게 없는 아주 비효율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망치를 손에 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생각하는지. 두 번째, 그럼 그 반대편,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들만의 생존법을 들여다볼 거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강자들이 무릎을 꿇는 아주 드문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망치를 준 자의 논리. 왜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권력이라는 질주하는 엔진에 불필요한 브레이크일 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튼경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문장이야말로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권력의 본질, 그 핵심은 바로 관철시키는 힘입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밀어붙이는 힘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이 못을 박아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그 순간 자체가 망치질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일 뿐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의 차이. 모든 게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칼자루를 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휘두를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칼날 쪽을 쥔 사람은 어떨까요? 잘못하면 바로 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똑같은 반성이라는 행위가 한쪽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브레이크지만 다른 한쪽에게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약자들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매뉴얼이죠. 왜 그들에게 반성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소부화,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가 이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존심 하나로 꼿꼿하게 버티던 저 거대한 참나무는 결국 어떻게 됐죠? 네, 부러져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갈대는요, 바람 부는 대로 몸을 유연하게 숙이고 굽혔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았죠. 여기서 갈대가 몸을 굽히는 행위, 이게 바로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반성이라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반성과 사과는 일종의 항복 깃발인 셈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어떤 도덕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납작 엎드리는 방어 기제이자 생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승리자인 권력자가 굳이 패배자의 언어인 사과와 반성을 사용할 이유가 도대체 있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렇게 꼿꼿하던 권력자가 무릎을 꿇는 아주 드문 세 가지 예외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진짜로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죽음과 같은 인간적인 유한함을 마주했을 때. 둘째,
파산이나 탄핵처럼 모든 걸 잃게 될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 더 큰 먹잇감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을 때.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외 상황,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 또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노예가 뒤에서 계속 이 말을 속삭였다고 하죠. 이처럼 권력의 끝, 즉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인간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권력을 다 잃은 은퇴 후나 죽음을 앞둔 시점이라 좀 늦은 감이 있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 앞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절절하게 반성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 도덕적인 각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누르는 비상벨 같은 거죠. 마키아벨리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은 때로는 사과나 반성 같은 행위조차도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예외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네, 바로 악어의 눈무입니다. 때로는 겸손한 척, 반성하는 척하는 것이 더 큰 권력을 쥐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고개 숙이는 정치인이나 폭락하는 주가를 막기 위해 사과하는 CEO처럼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린 투자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까요?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인 반성을 기대하는 건 사자성어로 연목구어, 즉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우리는 도덕이나 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남긴 이 오래된 격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열흘 동안 붉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과 역사가 그들의 손에 거울을 억지로 쥐어주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권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칼자루는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엔 과연 누가 그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인가?